셀세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셀세이버의 이제 인디케이션은 이 서저 피 혈액이 이제 수술해서 뭐 1000ml 이상, 뭐 토탈 바디 플루이드의 이제 20% 이상이 이제 블러드 로스가 이제 발생이 됐을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동종 혈액에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감소시키거나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개 쓸 거 뭐 하나만 쓰고 이런 식의 줄이게 되는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셀세이버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매치가 적합한 혈액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셀세이버를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적혈구에 대한 이제 이 동종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제 셀세이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환자가 이 동종 혈액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거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 여호와의 이제 증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뭐 레드셀 매스나 또 하이 리스크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인디케이션으로 이제 셀세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에서 심장 수술에는 거의 루틴으로 다 셀세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세이버가 여러 가지 수요를 줄이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디케이션이 안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어떤 약이라던가 이제 컨타미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뭐 베타딘, 그 다음에 알코올, 뭐 프랩 솔루션 같은 게 이제 안으로 유입이 됐을 때 이제 사용을 하기가 힘들고, 스론빈이라던가 피브린 또는 이제 다른 이제 헤모스태틱 어떤 지혈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본 시멘트 같은 이런 어떤 엠볼리즘을 형성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셀세이버는 이렇게 리저버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셀세이버의 리저버의 필터가 상당히 좀 되게 촘촘해서 이 대부분 걸러지는데, 그래서 이 셀세이버의 리저버는 잘 막힙니다 원래. 그래서 이거는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 2개, 3개 갈아줄 때가 많은데, 이거는 막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잘 막혀야지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저도 한 4개까지 써본 적이 있는데 계속 막혀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리저버는 갈아줘야 됩니다. 막히면 이제 거꾸로 이제 역으로 이렇게 거품처럼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갈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로 셀세이버를 사용을 하면서 이 리저버를 이렇게 털어내면 안 됩니다. 털지 말고 가만히 냅둬야 돼요. 이게 툭툭 털어서 혈액을 내리겠다고 털면은 같이 이제 필터에서 같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털지 않는 상태에서 이 역으로 거품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어떤 버블들이 올라오거나 잘 혈액이 위에서 막히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갈아주면 됩니다. 새거로. 그 다음에 이제 암니오틱 플루이드, 뭐 C섹션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셀세이버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캔서 서저리에서도 이제 전신에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이제 이 혈관이라고 하면 이 블러드 스트림에 이제 캔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블러드 스트림에 이미 캔서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경우에는 뭐 그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테리얼 컨타미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혈액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엠볼리즘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런 수술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셀세이버의 운영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필드에서 발생되는 이 혈액을 이제 흡인하는 과정과 이 흡인한 리저버에 모여 있는 이 혈액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 이제 어떤 롤러 펌프를 통하고 어떤 바울에 이 회전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완전히 처리된 혈액을 다시 이제 컬렉팅 백에 이제 다시 올려서 이 모아진 혈액을 이제 환자한테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 크게 3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흡인 과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 수술이나 여러 가지 수술에서
라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상당히 얇은 라인이고 거의 한 8분의 1 정도 라인이고, 이거는 이제 거의 4분의 1 정도의 라인인데, 이 두 개가 하나에 합쳐져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석션이 되게 되는데, 이 하나는 헤파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헤파린이 들어가서 이 그 석션되는 혈액을 이 라인에서 클롯이 되지 않게, 그다음에 이 리저버에서 그 클롯이 되지 않게 헤파린과 같이 이렇게 주입이 돼서 이 리저버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흡인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믹싱이 되게 되고, 셀세이 보면 여기 이제 믹싱 챔버가 있습니다. 이게 셀세버와 같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서커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헤파린과 같이 혈액이 같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저버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백큐움을 이제 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 100에서 일반적으로 한 150 정도 밀리미터 이제 머큐리를 유지를 하는데, 마이너스 이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션이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가 되게 촘촘한 필터가 이제 리저버 형태로 있고, 이 이제 필터를 거친 혈액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혈액을 다시 이제 센트리퓨갈 이제 롤러 펌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센트리퓨갈 그 회전에 의한 이제 어떤 롤러 펌프에 의해서 혈액을 그 이제 그 저기 그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제 그 바울에 이 혈액을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흡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흡인 과정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 여과된 혈액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필터를 거쳐서 이 여과된 혈액을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혈액이 연결돼서 이제 여기 이제 롤러 펌프로 회전이 되고,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회전하는 쪽에 이제 혈액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면, 가장 무거운 게 적혈구이기 때문에 가장 밖에 있는 이제 그게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를 이제 그 워시아웃 한다고 그러는데, 그 노멀셀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 그 RBC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RBC를 제거한 나머지 성분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되고, 나머지 헤파린이 포함이 되지 않는 이제 생리식염수에 의해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혈액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혈액의 처리 과정에서 이제 제거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혈액에 되게 많은 것들이 제거가 되는데, 이 대부분 이제 RBC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리헤모글로빈도 당연히 이제 이 RBC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바울이 있다고 하면 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거의 바깥으로 가장 무거운 적혈구가 이 밖에 모이게 되고, 이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성분들이 다 이런 겁니다. 유리혈색소, 프리헤모글로빈과 혈액 응고인자, 활성 혈액 응고인자, 액티베이티드 코아굴레이션 팩터들이 이 안에 다 이제 모여 있어서 제거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섬유소 분해 물질과 이 혈관의 활성 물질과 그냥 각종의 전해질, 뭐 소듐, 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혈구 성분 중에 적혈구를 제외한 이제 플레틀리트와 이제 RBC, 그다음에 또 이제 혈액의 또 성분인 이제 플라즈마가 같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적혈구를 제외한 모두 성분들이 다 제거가 되고, 아까 그 흡인 과정에서 같이 이 라인에 이렇게 라인 하나에서 이제 헤파린이 같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 헤파린 성분도 이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헤파린 성분이 같이 유입이 되는 헤파린 성분이 이 컬렉팅 백에 다시 헤파린과 같이 처리가 잘 안 되고 모여 있다면, 이 혈액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또 블리딩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헤파린이 얼만큼 제거가 되느냐가 그 헤파린에 제거되는 정도와, 그 다음에 이 RBC의 그 헤마토크리트가 어느 정도까지가 상승을 하느냐가 이게 그 기계의 이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다 그 셀세이버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보면 그 실험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헤파린 제거율과 그 다음에 이 헤마토크리트의 상승은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지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든 RBC를 제외한 이런 혈액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셀세이브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재주입되는 건 RBC만 주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혈액이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하면 RBC는 다시 뭐 채워줄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플라즈마라던가 이제 이런 플레틀리트 이런 것들은 그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약에 성분 수혈을 이제 하는 경우 성분 수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의 저장 과정은 이렇게 다 처리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멀셀 라인을 통해서 이제 워시아웃을 시켜내면 이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적혈구는 이제 저장 주머니 이제 컬렉팅 백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 이 유입된 적혈구가 이제 환자에게 이제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된 적혈구는 이제 체외순환 중 직접 이제 리저버에 주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체외순환 과정 중 이제 혈희석,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한 동종혈액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 리저버에 직접 사용을 해서 또는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이제 마취과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회로, 심폐기 회로에 이제 남아있는 혈액들, 이런 이 모든 혈액과, 그 다음에 뭐 이 라인과, 뭐 리저버와, 뭐 이제 센트리퓨얼, 뭐 이 라인도 이제 뭐 아트리얼 필터와 이런 옥시네이터를 다 있는 혈액들을 다 모아서 셀세이버로 모아서 다시 이제 환자한테 주입을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셀세이버라는 거는 좀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동종 혈액을 사용을 안 하거나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 줄이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3개 쓸 거를 뭐 2개나 1개만 쓰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혈액을 처리를 해서 환자한테 주는 건데 이 가끔 병원을 가보게 되면 이 셀세이버는 설치를 해놨는데 셀세이버에 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 동종 혈액을 사용하는 거를 가끔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셀세이버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모아져 있는 혈액을 우선적으로 펌프에 사용하지 않고 동종 혈액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단 행동입니다.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거는 어떤 뭐 익스큐즈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또 주는 거는 결국에 환자한테 헤파리나이제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셀세이버의 성능이 안 좋아서 여기 헤파린이 좀 섞였다 하더라도 이 리저버에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로에 환자한테 헤파리나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마취과에 준다 그러면 마취과에서 뭐 피가 날 수 있으니까 난 이건 안 주겠다. 뭐 마취과 쪽에서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체외순환 운영 과정에서 이 셀세이버가 모아져 있는데 혈액이 분명히 있고 리저버에도 혈액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걸 처리해서 그 다시 리저버라든가 그 시스템에 다시 그 순환을 시키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모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행동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체외순환사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자기 본인의 혈액이 있는데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남의 혈액을 갖다 사용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혈 수술의 개념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고 뭐 RAP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해서 뭐 셀세이버를 사용할 이유가 없이 환자의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높고 이렇다 그러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셀세이버에 있는 자기 환자의 혈액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다니면서 여러 병원에서 그거는 많이 지켜봐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모식도인데요. 이제 헤파린이 섞인 이 라인과 같이 이제 혈액이 이제 흡입이 같이 헤파린과 흡입이 돼서 리저버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RPM을 통해서 이 바울로 혈액을 모이게 되고 혈액이 이제 RBC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웨이스트 백으로 다 버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셀라인으로 그 다시 이제 워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이제 컬렉팅 백에 모이게 되고 요거를 다시 이제 환자한테 재주입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속도가 좀 빠른데 보시면 이게 몇 번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가장 무거운 이제 RBC가 가장 밖으로 모이게 되고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셀라인을 통해서 이제 워시가 진행이 되고 셀세이버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는 뭐 그냥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뭐 충분히 그 몇 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과정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밸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밸브들이 계속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서 이게 열리고 나머지는 닫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셀세이버는 당연히 셀세이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상당히 많죠. 단점보다는.
체외순환 중 이제 혈액 필요 시에 이 혈액이 회수가 빠릅니다. 뭐 피를 이제 만약에 동영종 혈액을 주입을 한다고 하면 뭐 매칭도 해야 되고 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이미 아침에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놓긴 하는데, 준비를 해놓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 그런 것들이 요즘 또 혈액 자체가 많이 공급이 그 헌혈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마다 아마 혈액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계속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체외순환 중 이제 필요한 혈액이 뭐 필요할 때는 이제 바로 모아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혈액의 회수가 빠르죠. 그 예전에 이 LT 수술,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수술 과정에서도 이제 셀세이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거의 밤새 셀세이버를 돌린 적이 있는데, 피가 이제 그 너무 많이 나서 그 셀세이버를 모아서 계속해서 그 나는 대로 모아서 계속 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팩셀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혈이 아니었고, 이 출혈성 경향이 상당히 그 LT 환자들이 보통 이제 출혈성 경향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이제 계속 주입을 했고 그 과정에도 팩셀도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 셀세이버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상당히 이제 그 하이포블레믹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그 수혈 과정에서 위험한 게 이제 ABO 부적합 수혈인데, 이 우려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 혈액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전혀 그 우려할 염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혈액 감염의 우려도 없죠. 이 자기 혈액이 이제 받아져서 다시 재처리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염의 우려가 발생할 수가 없고, 환자가 뭐 불규칙 항체를 가지고 있거나 뭐 희귀 혈액인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혈액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혈용 혈액의 고갈 가능성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일 텐데, 혈액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위에서도 이제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혈액을 최소한 좀 그 동종 혈액을 그 줄이는 이런 그런 좀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셀세이버에서 모이면 적극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펌프에 다시 사용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 셀세이버도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펌프 옆에 어느 병원 가면 완전히 뭐 저쪽 반대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가서 또 거기에서 그걸 모아서 또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바로바로 모아서 바로 리저버에 주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수술에서 아무리 그 헤모글로빈 자체가 낮다 하더라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140cm에 이 43kg의 환자인데, 이 환자에서도 헤모글로빈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30% 정도 됐는데, 이 환자도 그 맥시멈 2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적혈구를 2유닛 사용했는데, 워낙에 이제 그 몸이 작고 몸무게 작고 체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프라이밍 솔루션을 뭐 한 1000cc였는데 프라이밍 1000cc 가지고 돌렸는데 RAP도 시행을 하고 이랬는데도 이제 2파인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좀 젊고 그랬다 그러면 좀 뭐 어떻게 좀 버텨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 2유닛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도 이 2개면 충분히 이 문제 없이 체외순환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환자들, 체액량이 많은 환자들은 거의 제가 대부분은 제 펌프에서는 수혈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도 수술을 한다는 거를 좀 아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피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블리딩이 너무 많이 나서 뭐 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경우도 아닌데 뭐 습관적으로 혈액을 사용한다, 이거는 좀 그런 프로시저는 좀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셀세이버에서 가장 또 이제 그런 것도 여와의 증인들, 이제 수혈 거부 환자들에서 이 수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자기 피를 다시 모아서 이제 월석이나 그런 거로 빠져나가는 버려지는 혈액을 다시 수거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그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여와의 증인에서도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RBC 외에는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뭐 혈소판 등 뭐 응고인자의 보존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워시아웃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세척 시 많은 혈액의 이제 손실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플레틀리트라던가 뭐 플라즈마도 같이 또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뭐 고가이고 뭐 펌프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또 점검이, 이거 뭐 당연히 모든 기계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혈액을 처리하는 시간과 수율의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비마다 다릅니다. 장비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그 빠른 속도를 보여서 원사이클, 이 원사이클이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인데, 이게 가장 빠른 게 이제 메드트로닉의 그 오토로그입니다. 지금 새로운 걸로 이제 그 오토큐라는, 그러니까 또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왔는데, 이 오토로그가 가장 원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흉부외과에서는 이 아마 메드트릭 장비를 거의 다 대부분 병원에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 그렇게 다 제가 다닌 데는 거의 대부분 심장 수술에서는 오토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헤모네틱스에서 뭐 CS5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양이나 이제 오염된 장 수술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 수술에서 이제 장을 열어놓는 수술,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암니오틱이라든가 이런 뭐 C섹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 분류 혈액은 이게 어떤 응고인자가 그 보존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4시간 이내에는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술 중에 펌프에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마취과에서도 이제 셀세이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어떤 그 헤모글로빈의 뭐 수치가 낮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동종 혈액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혈액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저장 혈액의 성분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헤마토크리트는 한 65% 정도가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장비마다 센싱이 오토로 센싱을 해서 이제 모아진 경우가 이 정도 되고,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장비의 그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이게 장비마다. 근데 소듐은 당연히 이 정도 됩니다. 이 노말셀라인의 그 노말셀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소듐의 경우에는 한 154.4mm 머큐리 정도 되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포타슘도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노말셀라인을 다 걷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O2는 이제 적혈구 RBC이기 때문에 이 RBC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BJ를 보통 해보면 이 정도의 이제 그 산소 그 분압을 알 수가 있고, 폐하는 이제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모아져가지고 그냥 모아서 그 ABJ를 한번 해본 그거를 갖다 놓은 건데, 보시면 이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 사이사이들 이런 것들을 모이게 되고, 소듐도 그렇고, 소듐도 그 노말셀라인과 거의 이제 비슷한 상태를 보이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성분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좀 여담인데, 그 혈액 응고인자들이 다 제거가, RBC를 제외하고 혈액 응고인자 뭐 플레틀리트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라즈마도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응고인자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예전에 어느 병원 가서 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마취과 선생님 한 분이 그 셀세이버를 사용하라고, 셀세이버 혈액 많은데 이거 쓰시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셀세이버 혈액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RBC만 모아져 있는 그 컬렉팅 백에 그 혈액을 뽑아서 ACT를 측정을 했더니 이게 무한대로 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좀 빵 터졌는데, 이 RBC만 모아져 있는 혈액을 가지고 ACT를 하면 측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응고인자가 팩터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 ACT를 했다는 자체도 좀 신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RBC만 모아져 있어서 이 혈액 그 ACT 검사를 해도 수치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고집 부리시더라고요. 고집 부리고 자기는 그래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쓰겠다. 그래서 뭐 그 고집 부리는 거를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안 쓰겠다는 걸 뭐 억지로 쓰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되게 황당했습니다. 의사분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황당했던, 정말 이거는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너무 좀 황당해서. 그러니까 RBC 모아져 있는 컬렉팅 백에 혈액을 뽑아서 ACT를 하더라도 ACT는 절대 측정이 안 됩니다. 값이 안 나옵니다. 이건 계속 무한대로 나오고, 999초로 계속 나오고. 이건 헤파린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헤파린은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 워시아웃 하면서. RBC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른 뭐 있던 컬렉팅
그 코아뷸레이션 팩터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뭐 무슨 헤파린이 많이 들어가서 측정이 999라서 주면 피날까봐 안 주겠다 이러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 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셀세이버 여러 가지 오토로그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특징이라던가 뭐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